2년차 박 대통령의 새 고개. 저희가 오프닝에서 설명을 미리 좀 드렸었는데요. 이틀 뒤면 박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습니다. 앞으로 지금까지 1주년과 앞으로 새로 맞을 그 1년을 한번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. 그 뉴스를 전해드리기 전에 사회하고 국제 분야 뉴스를 전달해 주실 하종대 동아일보 편집부국장 나오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동정민 기자는 청와대 출입기자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. 네. 그동안 한나라당 시절, 그리고 뭐 대통령 후보 시절, 그리고 네. 대통령 시절까지 해가지고 총 5년 정도를 박근혜 대통령을 밀착 취재를 해왔는데, 네. 지난 1년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? 그러니까 참 기대가 많았습니다. 네. 첫 여성 대통령의 최다 득표를 했죠. 그리고 첫 부녀 대통령까지 다양한 기록을 세우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과연 국정운영 할까 관심이 많았는데 참 예상과 참 많이 맞아떨어진 국정운영을 했다. 그러니까 참 네. 일관성 있게 위기에 강하게 흔들림 없이 국정운영을 했지만 후보 때부터 있었던 불통 논란이라든지 인사의 문제 논란은 여전히 좀 해소하지 못한 네. 그 전과 후가 거의 달라지지 않은 일관성 있는 그런 행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1년은 그렇게 정리를 한다면 예. 앞으로 2년 차 우리가 어떤 거를 좀 지켜봐야 됩니까? 역대 정부랑 어떤 가장 취임 1년이 다른 점이 있었을까를 이제 생각해 보면 가장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이건 것 같습니다. 인사에 있어서 관료 중심의 국가 운영을 했다. 네. 역대 정부를 보면 1년 차에, 집권 1년 차에는 특히나 대선 때 같이 꾸렸던 공신이나 좀 외부 정치, 학자 이런 그래서 오랫동안 자기와 색깔을 맞췄던 사람들 위주로 이제 국정 운영을 했죠. 노무현 대통령 때 보면 뭐 집권 초는 아니더라도 쭉 이끌었던 사람이 이해찬 한명숙 총리라든지 뭐 문재인 비서실장, 양정철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포진을 했었고 이명박 대통령도 약간 배후했었지만 이제 이상득, 이재우 의원부터 해서 그 정두원 의원, 강만수 초대 기재부 장관 이런 네. 분들 포함해서 대선 때부터 늘 같이 해왔던 사람들이 곳곳에 네. 포진하면서 그들이 국정 운영을 했습니다. 네.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핏 떠오르는 사람이라고 해봤자 이정현 홍보수석, 네. 내각에는 유정복 장관과 조윤선 장관 정도거든요. 네. 그러나 그 무게감에 있어서는 앞에 역대 정부에 있어서 말한 사람들보다는 형격이 떨어진다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여성 리더십이다라는 이렇게 좀 보이고요. 본인이 누구에게 맡겨서 대신 통치를 하기보다 본인이 모든 것을 꼼꼼히 챙기고 그러다 보니 그 챙기는 일을 가장 잘 실행할 수 있는 관료 출신을 쓴다. 예. 과연 이게 집권 2년 차도 계속 갈 것이냐? 이번에 해수부 장관의 이주영 의원이 이제 됐거든요. 네. 그러면서 이제 되는 걸 보이고요. 자, 여기- 3대 포인트를 짚은 판을 예, 자료를 3대 포인트를 준비해가지고 보면 오셨네요. 그러면서 가장 관심이 가는 인사는 김종인 전 아. 비대위원과 안대희 정치쇄신 특별위원장을 기용을 할 것이냐. 예. 이 두 사람은 지금 말한 관료라는 또 전혀 거리가 멀지만 네. 또 하나는 대통령이 기용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네. 거물급 인사다. 네. 그러나 어느 정도의 대중성 그리고 경륜 그리고 이걸 운영할 수 있는 기획 능력까지 네. 골고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과연 박 대통령이 집권 2년 차에 이 두 사람을 기용할 것이냐가 아주 관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다음 포인트 정리해 주시죠. 네, 다음 포인트는 바로 뜯겠습니다. 선거의 여왕이 맞이하는 지방선거. 이제 6월에 지방선거가 있죠. 지방선거는 박 대통령이 아주 중요시하는 선거입니다. 네. 실제로 본인이 경험을 해봤죠. 2006년에 본인이 야당 대표 시절에 노무현 당시 정부를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한 석밖에 얻지 못할 정도로 대승을 거뒀던 지방선거입니다.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급격히 레임덕을 겪었거든요. 네. 본인은 집권 2년차에 좀 빨리 맞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네. 지방선거가 끝나면 그 영향에 따라서 지금 여당의 당 대표 선거죠. 전당대회가 바로 이어지거든요. 네. 7월에 재보궐선거까지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이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을 겁니다. 그러나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렸죠. 그 가장 큰 장기인 선거 유세, 현장을 네. 다니면서 누비고 다니는 것을 대통령 이상 더 이상 할 수가 없단 말이죠. 그렇죠. 과연 이 가장 큰 장점을 뺀 상태에서 치러지는 네. 선거, 과연 박 대통령이 어떻게 돌파할지 지금 여러 가지 비정상의 정상화로 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본인의 지지도를 높이면서 약간 당 지지도를 이렇게 높이면서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돌파할지도 집권 2년 차에 큰 관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
점은 또 뭐가 있습니까?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점은 북한의 변수입니다.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힘겨루기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첫 해 지지도가 50% 중후반을 넘어서서 역대 이제 두 번째로 높다고 하는데요. 그 가장 큰 이유를 따져보면 작년 초에 있었던 리스크라고 하죠. 변수를 잘 관리했고 그 리스크가 바로 이 북한 변수였죠.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이런 그 강공책을 썼을 때 박 대통령이 나름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펼쳐서 이 리스크를 잘 관리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지지도가 있다. 이런 평가를 많이 받는데요.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첫 해에 쇄국이 파동으로 약간 휘청거렸던 것에 네. 비해서 이 북한 리스크를 잘 관리했다. 그럼 집권 2년 차도 지금 이제 이산가족 상봉을 이제 하고는 있지만 집권 2년 차 김정은도 이제 장성택 처형 이후에 본인도 약간 좀 대화의 문으로 나가려고 하는 찰나거든요. 네. 집권 2년 차에 지금 그 이산 상봉. 그럼 박 대통령도 지금 그 대북 지원이라든지 DMZ 세계평화공원, 유라시아 협력 등 여러 가지 북한과 같이 대화를 할 만한 총알들을 많이 장전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장전을 과연 잘 쓸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북한 핵이라는 변수 때문에 오히려 더 엉켜버릴 것이냐 이번 이산가족 상봉이 끝나고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이게 아마 첫 번째 좀 관문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제가 우리 동정민 기자는 이제 청와대를 직접 출입하고 네.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곁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상당히 취임 1년을 네.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하는 것 같은데 네. 내일 아침자에 우리 동아일보에서 전문가 예. 50여 명을 동원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5개 분야 이제 평가를 해서 그게 나갑니다. 나가는데 보면은 전체적으로 안보 위교, 북한을 포함해서 안보 위교 분야는 그래도 7, 8점 좀 상당히 잘한 편이다. 예. 이렇게 나가지만은 정치개혁이라든지 네. 이런 또 국내 소통 분야라든지 네. 이런 분야는 4, 5점, 예. 이런 겨우 6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양쪽 일반적으로 또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 반면에 네. 또 성공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분야가 있다. 네.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얘기한 게 창조경제인데 창조경제는 1년 동안 창조경제 5천만 국민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올해 들어서야 처음으로 이제 출발점에 선 그런 경우가 있고 정치개혁 네. 이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정당의 바로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공천 네. 이거를 원래 대통령이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하겠다고 하는데도 한마디 이에 대해서 이런 방구조차도 없는 것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상당히 아쉬워하는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. 그 신문 정치면을 보면 대통령 본인이 한 15년 국회의원을 네.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어요. 정말 그런지 궁금하고요. 또 이게 그냥 그 스타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개선을 좀 해야 할 부분인지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대통령이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를 상당히 중요시하죠. 국회를 중요시하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 정치의 영역과 행정의 영역이 약간 분리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정치는 국회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행정은 행정 전문가인 관료 출신들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. 그러나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이번에 해양수사부 장관 후임으로 이주영 의원, 국회의 중진 의원이죠. 어떻게 보면 약간 해양과는 전문성하고는 좀 거리가 먼 정치인을 기용을 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제 집권 2년 차부터는 약간 행정과 정치의 영역이 그것도 이제 조금 섞일지 아니면 기존 1년 차처럼 계속 분리돼서 나갈지는 그것도 좀 재밌는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대통령 집권 2년 차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지켜봐야 될지 정리했습니다.